여러분, 오늘은 주방 한 구석에서 조용히 빛나던 노란 가루 하나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카레에만 쓰는 줄 알았던 그 재료, 강황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무릎은 뻣뻣해지고 속은 더부룩해지고 피곤이 쉽게 몰려오죠.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이 습관처럼 입에 붙기 시작할 때 강황 한 꼬집이 우리의 하루를 바꿀 수도 있다는 사실, 오늘 천천히 풀어드리겠습니다. 강황은 인도에서 시작된 오래된 친구입니다. 아유르베다에서는 상처엔 바르고 속이 불편하면 다려 마시고 큰 잔치에는 얼굴에 바르며 복을 기원했습니다. 실크로드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가 황금의 뿌리라 불렸고 우리나라에서는 소화와 간에 좋다며 민간요법으로 전해졌죠. 노란 색소가 밥상과 의식, 약방을 오가며 사람들의 삶을 지켜온 겁니다. 색 하나에도 사연이 묻어 있고 향 하나에도 역사가 깃들어 있습니다. 이 노란 빛의 비밀, 핵심은 커큐민입니다. 커큐민은 활성산소를 잠재우는 항산화 방패이자 불필요한 염증 신호를 낮추는 소방관입니다. 관절이 욱신거리고 어깨가 굳을 때 몸 어딘가에서 조용히 타오르는 불을 식혀주는 역할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커큐민과 함께 강황의 향을 책임지는 터메론 같은 정유 성분은 신경세포 회복을 돕는 가능성이 보고되어 뇌 건강에도 관심을 모으고 있죠. 소화를 돕는 성분들이 기름진 음식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도 강황의 장점입니다. 과학은 늘 질문을 던지고 데이터를 모읍니다. 사람들의 오래된 체감과 현대의 실험 결과가 만날 때 우리는 비로소 생활 속 지혜를 확신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체감되는 효능으로 옮겨가 보겠습니다. 첫째, 면역. 나이 들수록 감기 한 번이 오래가고 상처가 더디게 낫는 이유는 면역의 균형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강황을 꾸준히 섭취하면 염증으로 지친 면역이 과도하게 반응하지 않도록 도와주어 방어선이 단단해지는 느낌을 줍니다. 둘째, 관절. 강황 추출물을 섭취한 관절염 환자에서 통증과 붓기가 줄고 움직임이 부드러워졌다는 보고는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약처럼 즉각적이지는 않아도 매일 같은 양을 오래 가져가면 덜 아픈 일상이 가능해집니다. 셋째, 뇌. 기억이 가물가물해질 때 가장 두려운 건 빠르게 흐려지는 일상이지요. 커큐민은 뇌 속 찌꺼기 단백질의 축적을 억제하고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꾸준한 섭취가 기억력 유지에 긍정적 신호를 보일 수 있습니다. 넷째, 소화. 위산과 담즙 흐름을 조절해 지방 소화를 돕고 위 점막을 보호해 더부룩함을 덜어줍니다. 다섯째, 혈관. 혈관벽의 염증을 완화하고 혈소판이 과하게 뭉치는 걸 억제해 맑은 흐름을. 그렇다면 어떻게 먹어야 제대로 내 것이 될까요? 강황 가루는 하루 23g, 티스푼 반에서 한 스푼 정도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조금씩 꾸준히입니다. 비료를 한꺼번에 쏟아붓는다고 나무가 하루아침에 자라지 않듯 강황도 생활 속 루틴으로 심어두어야 합니다. 커큐민 흡수율을 높이는 요령은 간단합니다. 첫째, 후추. 후추의 피페린이 커큐민 흡수를 눈에 띄게 끌어올립니다. 둘째, 기름. 커큐민은 지용성이므로 올리브유나 들기름, 코코넛 오일 같은 건강한 오일과 함께하면 더 잘 흡수됩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강황, 후추, 오일, 이 조합이 황금 비율입니다. 셋째, 열. 살짝 데워 마시면 체감 흡수가 좋아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식탁으로 가보죠. 가장 쉬운 건 카레입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채소와 콩, 닭가슴살을 듬뿍 넣은 순한 카레만으로도 가족의 접시에 강황을 자연스럽게 올릴 수 있습니다. 푹 끓는 냄비에 강황이 풀리면 잡내가 줄고 색은 밝아집니다.
한국 반찬에도 손색이 없습니다. 미역국이나 콩나물국에 티스푼의 절반만 살짝, 된장찌개에 한 꼬집만 더해도 느끼함이 줄어들고 소화가 편안해집니다. 나물 무침에 들기름과 함께 강황을 가볍게 섞으면 고소함도 살아납니다. 생선구이에는 레몬즙, 올리브유, 강황, 후추를 섞은 마리네이드를 발라보세요. 비린내가 줄고 색이 곱게 올라옵니다. 음료로 마시는 방법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아침 공복에는 따뜻한 물 한 컵에 강황 가루 반 스푼, 꿀 한 스푼, 후추 한 꼬집을 타서 천천히 넘겨보세요. 밤에는 우유나 두유로 만드는 골든 밀크가 좋습니다. 냄비에 우유를 데우며 강황과 후추를 넣고 기호에 따라 계피와 생강, 꿀을 더하면 잠자리에 들기 전 마음과 위장을 동시에 달랠 수 있습니다. 샐러드에는 올리브유, 레몬즙, 강황, 꿀, 후추를 섞은 드레싱이 상큼하고도 고소합니다. 연어나 닭가슴살 구이에 이 소스를 살짝 끼얹으면 색감도 식욕도 살아납니다. 토마토 스프에 강황을 한 꼬집 넣으면 은은한 향과 깊이가 더해집니다. 간단 레시피를 몇 가지 더 드리죠. 요거트 한 컵에 강황 반 꼬집, 견과류와 꿀을 얹어 아침 대용으로. 오트밀을 끓일 때 강황과 바나나를 넣으면 노란 한 그릇이 완성됩니다. 통밀 또띠아에 아보카도, 달걀, 강황, 요거트 소스를 바른 랩은 외출용으로 좋습니다. 현미밥을 할 때 물에 강황을 아주 소량 풀어 밥을 지으면 색이 곱고 잡냄새가 줄어듭니다. 삶은 달걀을 으깨 강황 마요네즈와 섞어 샌드위치를 만들면 간식이 든든해집니다. 베이킹을 즐기신다면 머핀 반죽에 강황을 아주 소량 섞어 색을 살리고 꿀과 강황으로 노란 시럽을 만들어 따뜻한 물에 타 마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강황은 색이 잘 배니 조리도구와 앞치마 관리를 잊지 마세요. 주의사항도 분명히 짚고 가야 합니다. 위염이나 역류가 심한 분은 강황이 위산 분비를 자극해 속쓰림이 심해질 수 있으니 양을 줄이거나 식후에 소량으로 시작하세요. 담석이 있거나 담도 폐쇄 소견이 있는 경우 담즙 분비 촉진이 통증을 유발할 수 있어 전문가와 상의가 필요합니다.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분은 강황의 혈액응고 억제 성향이 약효와 겹칠 수 있으니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당뇨병 약을 복용 중이라면 혈당 변화를 주의 깊게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임신 수유 중이거나 특정 질환으로 치료 중이라면 새로운 보충을 시작하기 전에 담당 의사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엇보다 과유불급입니다. 하루 이내지 3g을 기본으로 몸의 반응을 살피며 천천히 조절하세요. 가공 보충제를 선택할 땐 원료 함량, 부형제, 흡수 보조 성분 피페린 등 표기를 확인하고 식품의약품 인증 여부를 확인하세요. 생활 속 루틴으로 정착시키는 팁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강황 타임을 정하세요. 아침엔 강황차, 저녁엔 골든 밀크처럼 하루 2번의 작은 의식을 만들어 두면 잊지 않습니다. 둘째, 보이는 곳에 두기. 조미료 선반 맨 앞줄에 강황과 후추, 올리브유를 묶어두면 요리할 때 손이 먼저 갑니다. 셋째, 패키지 습관. 주 2회 카레, 주 3회 국찌개 한 꼬집, 매일 드레싱차 우유 중 하나를 선택해 체크리스트로 관리하세요. 넷째, 가족과 함께. 본인이 챙기지 못하는 날엔 가족이 챙겨주고, 가족이 놓치면 본인이 챙겨주며 서로의 건강을 지켜보는 겁니다. 다섯째, 기록하기. 관절 통증 점수, 속 더부룩함 정도, 숙면 정도를 4주만 기록해 보세요.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가 눈에 보이면 습관은 오래 갑니다. 여섯째, 외식 요령. 기름진 메뉴가 고민될 때는 샐러드나
수프에 강황 드레싱을 추가하거나 집에 돌아와 골든 밀크로 하루를 마무리하세요. 일주일 표준 루틴도 제안드립니다. 월요일 아침엔 강황 요거트, 점심엔 샐러드에 강황 드레싱, 저녁엔 된장찌개 한 꼬집, 화요일엔 오트밀과 골든 밀크, 수요일엔 병아리 콩 카레, 목요일엔 생선구이와 레몬, 강황 소스, 금요일엔 토마토 수프에 강황 한 꼬집, 토요일엔 닭가슴살 스테이크와 강황 허브 버터, 일요일엔 가족과 함께 순한 카레 한 냄비. 이렇게 한 주를 돌리면 억지스럽지 않게 몸에 배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원료를 고를 때의 요령도 알려드릴게요. 시중의 강황 가루는 산지와 건조, 분쇄 방식에 따라 향과 색, 쓴맛이 다릅니다. 너무 칙칙하거나 흙냄새가 강하면 오래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향이 지나치게 화려하다면 첨가물이 들어갔는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투명한 병보다는 빛을 차단하는 용기에 담긴 제품을 고르시고, 개봉 후에는 공기와 습기를 피해서 서늘한 곳에 보관하세요. 3에서 6개월에 한 번씩 소량으로 새로 사서 쓰는 것이 향과 효능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뿌리 생강처럼 생긴 생강황을 구하신다면 얇게 썰어 햇볕을 피한 그늘에서 말려 분쇄해도 좋습니다. 다만 생강황은 손에 색이 잘 배니 장갑을 끼세요. 강황과 커큐민의 차이도 헷갈리기 쉽습니다. 강황은 식물 그 자체 또는 가루를 말하고, 커큐민은 그 안에 든 대표 성분입니다. 기름에 볶는 요리, 후추가 들어간 양념, 우유 요거트 같은 지방이 있는 식품과 함께 쓰면 커큐민의 흡수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인도식 카레에는 기름, 후추, 유제품이 자연스레 조합되어 있죠. 이 전통의 지혜가 과학의 언어로 다시 확인되는 순간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죠? 종종 위가 예민해져서 좋은 음식도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한 걸음 물러서서 양을 반으로 줄이고 식후로 시간을 옮겨 천천히 적응해 보세요. 따뜻함이 불편함을 누그러뜨릴 때가 많습니다. 생강 몇 조각, 계피 한 꼬집, 벌꿀 한 스푼은 강황에 톡 쏘는 느낌을 부드럽게 감싸줍니다. 입안에 오래 남는 향이 불편한 분은 레몬 껍질을 가늘게 갈아 함께 넣어보세요. 향의 균형이 정돈됩니다. 이제 한 냄비 레시피를 차근차근 따라가 볼까요? 냄비에 올리브유를 두르고 다진 양파와 마늘을 약불에서 충분히 볶아 단맛을 끌어냅니다. 양파가 반투명해지면 강황 반 스푼, 후추 한 꼬집을 넣고 향을 깨웁니다. 여기에 당근, 감자, 애호박을 깍둑 썰어 넣고 소금을 살짝, 채소가 기름을 머금을 때까지 2~3분 더 볶습니다. 물 또는 다시마 육수를 붓고 끓이다가 병아리 콩을 넣고 중불로 10분, 마지막에 닭가슴살 삶은 것을 찢어 넣고 5분 더. 불을 끄기 직전 코코넛 밀크를 한 큰술 두르면 부드러움이 완성됩니다. 그릇에 담아 레몬즙 몇 방울, 파슬리 한 꼬집으로 마무리. 이 한 그릇이면 단백질, 섬유질, 건강한 지방, 향신료의 균형이 딱 맞습니다. 장보기 팁도 드립니다. 강황 가루, 통후추, 올리브유, 견과류, 병아리콩 캔도 괜찮습니다. 두유나 우유, 꿀, 레몬, 요거트, 오트밀. 이 기본 세트를 장바구니에 상시 구비해 두면 오늘은 어떻게 먹지? 하는 고민이 줄어듭니다. 냉장고에 자주 있는 재료들과의 궁합도 나쁘지 않습니다. 달걀, 두부, 시금치, 브로콜리, 양배추, 고등어, 연어, 닭가슴살. 어떤 식재료와도 과하게 싸우지 않는, 그래서 더 좋은 향신료가 강황입니다. 운동과 함께하는 요령도 덧붙입니다. 아침에 가벼운 스트레칭과 10분 걷기 후 따뜻한 강황차 한 잔은 위장을 깨우고 몸을 부드럽게 데워줍니다.
관절이 뻣뻣한 날에는 골든 밀크로 저녁을 마무리하면 다음날 움직임이 한결 부드러워졌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면이 불규칙한 분도 강황, 후추, 우유 조합을 2주만 꾸준히 마셔보세요. 잠드는 시간에 규칙을 선물하면 몸은 그 리듬을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경험적으로 2주면 소화 쪽 신호를, 4주면 관절의 뻣뻣한 변화를, 8주쯤이면 기상시 피로감과 낮 동안의 집중력이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물론 개인차는 큽니다. 중요한 건 기록입니다. 달력에 작은 점 하나라도 좋습니다. 오늘 한 잔, 오늘 한 꼬집. 한 달 뒤 점들이 모여 선이 되면 우리는 그 선을 믿게 됩니다. 부작용과 금기 사항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담관 폐쇄, 활동성 궤양, 심한 위산 역류는 피하고 수술 예정인 분은 며칠 전부터 강황 보충제를 중단하세요. 항혈소판제, 항응고제, 일부 항암제와의 상호작용 가능성도 있으니 약 복용 중이면 의료진과 상의가 원칙입니다. 담석 병력이 있어도 식품으로 소량 쓰는 건 대체로 안전한 경우가 많지만 통증이 반복되면 즉시 중단하고 확인을 받으세요. 몸은 늘 정직합니다. 불편 신호가 들리면 줄이고 괜찮으면 유지하는 것, 그것이 생활의학의 기본입니다. 이야기를 조금 감성으로 돌려볼까요? 어느 60대 분의 사연을 보면 무릎 통증 때문에 계단을 피하던 분이었는데 손주가 놀이터에서 할머니 빨리 와요 하고 손을 흔들 때마다 마음이 짠했다고 해요. 그분이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아침 산책 10분, 저녁 골든 밀크 한 잔, 된장찌개에 강황 한 꼬집. 처음 2주는 모르겠더니 한 달이 지나자 계단을 오르내릴 때 욱하는 느낌이 줄었다고 합니다. 손주와 미끄럼틀도 같이 타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 커피 대신 뜨거운 우유에 강황을 타 마셨다는 이야기. 의학 교과서의 표는 아니지만 우리 삶의 표는 분명히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오해도 풀고 가겠습니다. 강황은 간에 좋다는데 간 수치가 높아도 마음껏 먹어도 되나요? 간과 담즙은 이웃입니다. 간 수치가 높다면 원인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강황은 간 효소의 흐름을 돕는다고 알려져 있지만 과유불급의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강황은 매운가요? 매운맛이라기보다 흙향과 약한 쌉쌀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꿀, 요거트, 코코넛 밀크처럼 부드러운 재료로 균형을 맞추면 부담이 적습니다. 분말 대신 생강황을 갈아 먹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위가 약하면 생것에 자극이 있을 수 있으니 데워 드시거나 요리에 쓰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체크리스트를 드립니다. 오늘 강황을 어디에 한 꼬집 넣을지 아침에 정하기, 후추와 오이를 함께 준비하기, 주 2회는 가족형 카레 끓이기, 수분 섭취를 늘려 색소가 체내에 오래 머물지 않게 하기, 약 복용 중이면 라벨을 사진으로 찍어 보관하고 정기검진 때 담당의와 상의하기, 4주 뒤 내 몸의 변화를 한 문장으로 기록하기. 이 6가지면 충분합니다. 봄에는 미나리, 달래, 봄동과 함께 향을 살리고 여름에는 토마토와 오이, 가지구이에 강황 드레싱을 얹습니다. 가을에는 버섯과 호박 수프에 강황을 살짝 풀어 깊이를 더하고 그리고 계절의 리듬에 맞추면 더 편합니다. 겨울에는 무와 배추가 든 맑은 탕에 한 꼬집을 뿌려 속을 덮입니다. 사계절의 색이 강황의 노란빛을 만나면 식탁은 늘 새롭고 습관은 지루하지 않습니다. 하루 루틴에 얘도 그려드릴게요. 아침엔 미지근한 물 한 컵으로 위를 깨운 뒤 강황 꿀물 반 컵, 가벼운 걷기 10분, 햇빛 5분.
점심엔 샐러드에 강황 드레싱 한 숟가락, 오후엔 물 2잔으로 색소가 머무르지 않게 배출을 돕고 저녁엔 국물 요리에 한 꼬집, 잠들기 전에는 골든 밀크 한 잔과 심호흡. 이 루틴을 21일만 이어보세요. 몸은 새 습관을 학습하고 마음은 그 리듬에 안착합니다. 마지막으로 강황과 잘 어울리는 향신료 친구들을 소개합니다. 생강은 속을 따뜻하게 데워주고 계피는 단맛을 덜어내며 혈당의 급격한 변화를 완만히 합니다. 카다몬은 부담 없는 상쾌함을 더하고 정향은 아주 소량만으로도 향의 깊이를 만들어줍니다. 소금은 지나치지 않게, 후추는 아끼지 말고. 이 작은 친구들이 서로 팔짱을 끼면 강황의 장점은 더 또렷해집니다. 이제 오늘의 노란 이야기를 조용히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강황은 보약의 병정이 아니라 집밥의 친구입니다. 식탁에 앉아 젓가락을 드는 순간, 작은 잔에 따뜻한 음료를 한 모금 마시는 순간, 우리 몸은 어제보다 나아질 기회를 얻습니다. 우리는 그 기회를 매일 줄 수 있습니다. 어려운 결심 대신 작은 실천, 요란한 치료 대신 꾸준한 관리. 삶은 그렇게 달라집니다. 혹시 시작이 망설여진다면 오늘은 단 하나만 해봅시다. 저녁 된장찌개에 강황 한 꼬집. 내일은 우유 머그컵에 강황 반 스푼과 후추 한 꼬집. 모레는 샐러드 드레싱을 만들어 냉장고에 넣어두기. 사흘이면 길이 보이고, 일주일이면 손이 먼저 움직이고, 한 달이면 몸이 먼저 기억합니다. 여러분의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몸은 선물에 정직하게 답하는 존재니까요. 황금빛 한 꼬집으로 오늘을 물들이며 여러분의 내일이 더 가벼워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부엌과 냉장고, 찬장과 머그컵 사이에 오늘 노란 점 하나를 찍어 보세요. 내일은 노란 선이 되고 한 달 뒤에는 노란 길이 됩니다. 그 길 끝에서 무릎은 가벼워지고 속은 편안해지고 머리는 맑아질 겁니다. 황금빛 가루가 황금빛 시간을 부른다는 말, 이제 믿어보아도 좋지 않을까요? 저도 오늘 방송을 마치면 따뜻한 골든 밀크 한 잔을 데울 생각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하시죠. 우리 모두의 내일을 위해 오늘의 작은 한 꼬집을 건네며 마이크를 천천히 내려놓습니다.